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그 한국인의 본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2015년 현재 4,939개 본관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본관의 개수가 자꾸 늘어요. 왜냐하면 외국인 기화인들이 새로 본관을 만드니까. 그런데 전통 본관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 본관 토탁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작은 본관이 큰 본관으로 합치면서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본관은 성씨가 생기기 전부터 살아온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성씨가 나온 본적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국에 이제 군망이라는 제도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개혁을 해서 본관이라고 만들어진 건데, 그 이전에는 부라고 불렀었어요. 그 사회 안정화 목적에서 기능을 강화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이제 고려 초에 와서 양민, 천민, 학급시 전부 분정을 해줬기 때문에 본관의 수가 많아졌죠. 동국 여지 성남 읍격을별 성씨 분석을 해보면은 양인 본관이 544개, 천인 본관이 794개에서 천인 본관이 양인보다 많아요. 왜냐? 천인이야말로 마음대로 떠돌아다니지 못하게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즉 본관은 마음대로 옮겨 다니지 못하게 단속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한국인의 본관은, 한국인은 본관이 진짜 성씨예요. 그러니까 동성 동보는 서로 혼인하지 못한다는 법률이 2005년에 폐지됐으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그 동성 동보는 같은 혈족이라 해서 통제가 됐었던 거죠. 근데 일상에서 성씨 위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은닉돼서 숨겨져 버린 거죠. 그리고 그렇지만은 같은 성씨는 같은 혈족이 아니에요. 동본인, 같은 본이라야 진짜 혈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2012년 11월 1일 현재 내국인 4,971만 명 중에서 성씨가 289개고 본관이 4,939개가 있는데, 성씨는 278개에서 286개, 289개 작게 늘어나는데, 본관은 3,349개가 4,179개, 4,939개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5년마다 20%, 18%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근데 본관이 왜 늘어나느냐? 망성인, 성씨를 잊어버렸던 사람이 새로 되찾으면서 말하자면 본관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귀화인, 외국인이 한국 사람으로 귀화를 하면서 본관이 늘어나는 거죠. 창성, 성을 새로 만들면은 표가 나요. 겉으로. 좀 부담돼. 근데 본관은 표가 안 나, 부담이 없어요. 본관 자체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 뭐 이런 걸 갖다가 활용하기가 용이하죠. 그래서 기화인 등이 기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본관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구별 본관 수를 보면은 1000명 미만이 2778개예요 66%. 굉장히 많은 숫자죠. 1000명이 안 되는 본관이. 이 1000명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 본관이 일제강점기 그 이후에 생겼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갑오개혁 이후에 생긴 본관이다. 그게 2778개 66.5%. 그 다음에 이제 1000명에서 10,000명까지가 1038개 25%. 만에서 10만 명이 281개 6.7%. 10만에서 100만이 77개 1.8%. 100만 명이 넘는 거는 5개밖에 없어요. 본관이 100만 명이 넘는 본관이 5개밖에 없어요. 0.1%. 그래서
10,000명이 넘는 본관을 보면은 363개 8.7%에 불과해요. 왜 그러냐면 자꾸 큰 본관이 작은 본관이 큰 본관으로 합치기 때문인 거죠. 1,000명 미만 본관이 2,778개 66.5%나 되는데 대부분 민적법이 나온 이후에 생긴 신생본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1985년에서 2000년 사이에 830개 25%가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2000년에서 2015년까지는 18%가 증가하고 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도 지속적으로 창본이 돼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기 대전 남구에 가면은 뿌리공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대전의 회상사라고 아주 그 족보 발행로 유명한 그 인쇄소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이 대전에 가면 뿌리공원이라고 공원을 만들어 이렇게 강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비석 같은 것도 많이 세워놓고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여기에 가면은 아주 재미있는 자료를 제가 발견했어요. 대전 뿌리공원에 관향별 본관 해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놓고 이렇게 각 도별로 어떤 본관이 있는가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걸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1255개 본관을 관향별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같은 전주에서도 전주 최씨, 전주 이씨, 전주 유씨, 전주 박씨 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1000명 이상 본관이 1401개니까 얼추 뭐 똑같지는 않지만 얼추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뿌리공원에는 대부분의 전통본관을 망라했다고 봐도 뭐 무방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상당히 관향별로 정리된 의미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그걸 이제 봤는데, 여기서 문제는 동본관 이혈통은 구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본관에 혈통이 다른 거는 다 나눠서 사실은 그게 다른 본관인데 그거는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전 뿌리공원의 관향별 본관 집계를 보면은 우선 여기서 제가 이걸 정리를 하면서 경기에 나가는 경기도, 서울, 인천을 합쳤어요. 경북에는 경북, 대구를 합쳤고, 경남에는 경남, 부산, 울산을 합쳤고, 충남은 충남, 대전, 세종을 합쳤고, 전남은 전남, 광주를 합쳤어요. 그렇게 했을 때 관향이 제일 많은 게 경북, 두 번째가 경기, 전남, 경남 이 순서로 이렇게 쫙 돼요. 그래서 보면은 통일신라 강력이 된 곳이 1161개 92.5%, 신라시대 본관이 나왔다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 확장된 광역이 평안남도, 평안북도, 제주도가 41개.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닌 함경남도나 함경북도, 여기는 원래가 그 고려시대까지는 우리 땅이 아니죠. 고려 말기에 하면 그 쌍성 총관부 뭐 이렇게 됐었던 데죠. 조선시대 와서 세종 때 와서 이제 합쳐진 데죠. 여기가 12개 5개. 중국 본관이 35개나 돼요, 이렇게요. 중국 본관이 35, 평안남도보다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별로 보면은 주읍이 있고 주변이 있어요. 주읍이란 건 뭐냐면 현재로 볼 때 그 나주시, 주변은 나주시인데 말하자면 주변에 있는 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제일 많은 게 나주가 28개인데 주읍은 2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주읍으로서 제일 많은 거는 전주가 26개 26개, 전주가 26개로 주읍으로는 제일 많아요. 경주도 26개인데 주읍은 22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나주, 전주, 경주, 안동, 청주, 충주 이 순서인데
이거를 주읍을 놓고 보면 전주가 첫 번째, 경주가 두 번째, 나주가 세 번째, 안동이 네 번째, 청주가, 충주가 네 번째,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왜냐면은 충주나 전주나 충주는 말하자면 전주가 이게 그 완주하고 합쳐졌으면은 주변이 있을 텐데 그게 안 됐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충주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못 넣었지만 진주가 19개, 여주가 16개, 창원이 16개, 수원이 15개, 상주가 15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전주, 경주, 청주, 충주, 진주, 창원, 상주, 이거는 신라시대 큰 도시, 거점 도시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나주나 안동, 성주, 여주, 수원은 고려시대 와서 새로 일어난 도시들이죠. 그러고 본다면은 여기서도 이게 그 신라시대 도시가 그 본관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국인의 본관은 민족법 이후에 창본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토탁인들이 큰 본관으로 전부 토탁했다는 그 말이 모순이라는 걸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창본은 계속되고 있어요. 전통 본관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죠. 2000년 현재 전통 본관이 1000개 남짓밖에 안 돼요. 전통 군소 본관은 본관 토탁으로 자꾸 줄어드는 거죠. 지금 보면 한국에 보면은 본관이 하나밖에 없는 성씨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동국 여지 성남을 분석해 보면은 그 성씨의 본관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다 본관 토탁으로 합쳐서 하나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기화인으로 해서 신생본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본관 토탁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데 이 본관 토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은 이 본관 토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족보에서 밖에 못해요. 본관 토탁이 지금은 족보에서 밖에 못해요. 호적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통계청 자료는 호적을 근거로 통계를 낸 거기 때문에 본관 토탁을 해도 그게 잡히지를 않아요. 그렇지만은 족보를 놓고 보면은 본관 토탁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관 토탁은 통계청 집계에는 반영되질 않아요. 왜냐? 그 호적을 다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 많은 호적을 그걸 다 고치려면 엄청나게 복잡하죠. 그리고 법률적으로 아마 안 될 거예요, 그게. 여기에 대해서는 본관 토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한국인의 본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그 성씨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부가 이름이 바뀌어서 본관이 됐고 그게 사실은 성씨의 고향이죠. 근데 그 부의 위상이 어떠냐 해서 그 사람이 귀족이냐 양이냐 천민이냐가 구분됐어요. 그리고 집성촌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사실 저 어릴 때만 해도 집성촌이 있었어요. 집성촌이 뭐냐면 그 마을에는 그 성씨밖에 안 사는 거야. 그 성씨만 사는. 지금은 아마 없죠. 없는데 그때는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저 고향 마을에, 고향에도 보면은 그 박씨 집성촌, 그 마을에는 박씨만 사는 그런 거가 있었고, 전주채 씨의 경우도 저기 순천에 가면은 그 도사공파, 거기는 그 집성촌이 아주 꽤 한 200여 호 되는 집성촌인데 지금은 일부 뭐 타성이 섞여 살지만 해도 그 60년대까지만 해도 전주채씨만 200여 호가 모여 사는 그런 집성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